우리 축구대표팀 지난주 남아공전 패배 이후 조 3위 순위 경쟁에 희망을 걸어봤지만 경우의 수마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32강 탈락이 확정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까지 많은 축구 팬들이 희망을 좀 가져봤는데 결국에는 경우의 수마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찹찹하죠. 사실 우리가 32강을 충분히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경기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경기를 3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우리가 초조하고 기다리고 바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대회는 역대 가장 좋은 멤버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결과는 역대 가장 최악의 월드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간극은 도대체 왜 생긴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과정 중에서도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위원님도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찝자면 결국 감독의 준비 부족이죠. 그러니까 선수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키퍼를 포함을 해도 전부 다 해외파입니다. 유럽파를 놓고 보더라도 역대 가장 많았던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역대 이렇게 가장 좋은 멤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지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선수단을 한 명 한 명을 전체적으로 팀으로 조직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특히 남아공과의 경기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수들의 가치가 선발 라인으로 비교했을 때 무려 5배입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선수 자원을 가지고도 그러한 경기 내용 그리고 결과를 냈다는 점은 이거는 감독의 책임을 명키 좀 어려울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역대 가장 좋은 멤버였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들의 전반적인 경기력은 어떻게 보셨어요? 선수들의 경기력 좋지 않았죠. 첫 번째 체코와의 경기 때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싸웠고 결과도 좀 냈었는데 예. 점점 더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멕시코와의 경기 때도 좋지 않아졌고 마지막 남아공 경기 때는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었을까? 컨디션 자체도 좀 떨어져 있었는데 감독은 그걸 무더위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무더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몬트레이 덥다는 얘기. 알고 있었던 변수기 때문에 이건 상수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감독이 선수들의 어떤 그런 컨디션의 조절의 실패라고 하는 영역도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감독의 어떤 책임, 홍명보 감독의 책임론에서는 피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의 기용 그리고 활용법에 대한 얘기들도 경기 중에 계속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끝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대회를 마감하게 된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안타깝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이적을 미국으로 한 겁니다. 그건 손흥민 선수도 밝혔죠. 이번에 월드컵이 미국 대륙에서 열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적을 고민할 때 그래서 미국을 선택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깊게 고민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골을 넣는데도 실패했고 팀도 32강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정말 이렇게 바라지 않았던 월드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를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했지? 왜 한 골도 못 넣는 결과를 낳았지? 특히 세 번째 남아공과의 경기 때는 선발에서 또 제외를 했단 말이죠. 적절했나? 우리의 최고의 에이스를 그렇게 활용을 했어야 되나? 상대에 대한 분석, 손흥민 선수를 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전력을 했나? 지금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메시도 물론 지금도 굉장히 대단한 선수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지금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하지만 메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따른 좀 부담감, 수비 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호위무사들을 붙여놨어요. 뒤에 붙여서 메시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그들의 친구들에게 좀 맡겨주고 메시는 골 넣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독이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어떤 선수를 극대화시키느냐는 또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역할인데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3경기에서 제대로 한 번도 못 썼습니다. 심지어 선발에서 제외하기까지도 했죠. 그런 점에서 참 손흥민 선수에게도 좀 안타까운 월드컵이 됐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좀 부진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아공 경기 그랬었는데 왜 선수들이 많이 안 뛰는 것 같지? 예. 왜 이렇게 뛰는 양이 좀 부족해 보이지?
저는 선수들이 안 뛴 게 아니라 못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 잘 뛴다, 많이 뛴다라고 하는 건 그 선수들이 어디로 뛸지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강인이 볼을 잡으면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누구는 왼쪽으로, 누구는 뒤로 간다. 이런 약속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움직일 줄 알죠. 그건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일을 하거나 다른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 분업시켜 놓으면 내가 뭐를 할 때 누군가는 뭐를 한다가 약속돼 있으면 일이 착착착 진행되죠. 예. 근데 만약 그런 게 분업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까? 막 뒤죽박죽하고 일은 진척 안 되고 막 그러겠죠. 딱 우리 대표팀이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그런 약속이 부족한 거예요.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황인범이 볼을 잡았을 때 우리 이렇게 움직이자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축구에서 전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이 명확했나? 약속이 제대로 되어 있었나? 즉 전술이 명확하게 선수들에게 인지되어 있었나? 가까운 일본이 굉장히 그게 잘 되죠. 누가 볼 잡으면 두세 명이 그에 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죠. 우린 그렇게 한 덩어리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착착착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느냐? 많이 쓰는 해설자들이 쓰는 유기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안 뛴 게 아니라 못 뛴 거죠.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요.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안 뛸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월드컵은 대단한 대회지만 선수들에게는 자기의 커리어가 다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예요. 이 절박함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뛸지 몰랐던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였죠. 예. 뭐 대회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게 뭐 3백이냐 4백이냐 이 수비 진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 경기를 다 지켜보고 나서는 물론 말씀해 주신 유기적인 흐름입니다만 우리의 공격 루트는 무엇이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골 넣었던 장면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골을 많이 못 넣긴 했는데 우리가 골을 넣을 때 아니면 어떤 슈팅을 때렸을 때 와, 팀이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꾸 일본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뼈 아프긴 하지만 일본 팀이 골을 넣는 거 보면 팬들이 보면서 와 라는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저런 합을 만들어냈지? 저렇게 2자 연결, 3자 연결을 어떻게 저렇게 매끄럽게 하지? 우리가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우리는 이강인 선수가 뭔가 멋진 패스를 하면 골이 들어갑니다. 그게 막히면 안 돼요. 즉 전체적으로 팀이 어떻게 공격을 하자라는 공격 전술, 공격 패턴이 별로 없으니 선수 개개인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날 컨디션이 좋거나 잘 되면 공격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막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상대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남아공 대표팀의 감독이 우리 경기 앞두고 중요한 경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국에 대한 분석 다 끝났어. 한국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난 그걸 내일 집중적으로 마크할 거야 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경기 딱 시작하니까 남아공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 이강인 선수의 왼발을 계속 잡더라고요. 알았던 거죠. 한국은 공격 패턴이 아니라 이강인이 시작을 해. 그러면 그 기점을 막으면 우린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건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멕시코 아기레 감독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강인을 잡으면 별로 이렇게 위험한 팀이 아니야. 이미 상대가 우리 패를 읽고 한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전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강인이 막혔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 계속 경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이 그렸던 전술은 어떤 거였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직접 말을 했어요. 남아공 경기 끝나고 나서. 예. 나는 상대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쓰지 않았다. 상대에 따라서 전술 변화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준비했던 거, 우리가 잘하는 거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전술을 짤 때 3단계에 걸쳐 짭니다. 1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 못하는 게 뭐지? 우리를 중심, 나를 중심으로 짜고 2단계는 상대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잘하는 건 뭐지? 상대가 또 못하는 건 뭐지? 그걸 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계획을 다 짰다고 해서 실전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죠. 실전을 부닥치면 변수들이 생깁니다. 누가 막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경고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전에 들어갔을 때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가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의 말은 뭐냐면 나는 1단계만 했어요. 2단계 상대에 대한 분석 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경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 변화 대처하는 게 왜 중요해? 우리가 우리 거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준비했던 건 굳이 물어보셨으니까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었습니다. 3백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좀 수비적인 형태였어요. 홍명보 감독 이번 대회를 좀 수비적으로 해서
지지 않는 축구. 그래서 어느 정도 승점을 얻어서 조금 경기가 좀 지루하다 이래도 그래도 지지 않아서 승점을 관리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축구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홈팀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 수비적으로 싸우는 건 오케이. 상대가 세니까요. 예. 근데 왜 남아공에게도 그 축구를 똑같이 하냐고요. 체코, 멕시코, 남아공은 선수들의 개개인 피지컬이 달라요. 움직임이 달라요. 그렇죠. 체코는 덩치가 크고 예. 멕시코는 많이 활동량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스타일이 다른데 우린 똑같이 싸우죠? 그리고 멕시코는 전력이 굉장히 셉니다. 상대적으로 남아공은 전력이 떨어져요. 근데 왜 똑같이 싸우죠? 멕시코 상대로 해서는 수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남아공 상대로 해서 나가서 싸워야죠. 근데 똑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전술이 뭐냐? 라고 하면 그 원툴입니다. 자, 수비적으로 우리 3백으로 그렇게 가자를 그 원툴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 경기 때마다 똑같죠.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선수들에게도 이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월드컵을 2번이나 경험하는 감독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국내 감독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팬들이 지적하는 게 2014년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이번이 좀 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까요? 보고 싶었죠. 근데 홍명 감독이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먹은 거죠. 우리가 월드컵 1954년 월드컵을 처음으로 나갔고요. 1986년 월드컵 때부터 연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월드컵을 치렀는데 이번 대회 전까지는 최악의 월드컵이 2014년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 최악을 넘어버렸습니다. 더 최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하기도 좀 그런 게 그 2번의 최악의 월드컵을 다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축구 감독에게 월드컵 본선을 한번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기회입니다.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국내 감독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처럼 외국인 감독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 수많은 경쟁 속에서 한 번 얻을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그걸 홍명보 감독은 무려 2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입은 거예요. 특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오지 못했죠. 홍명보 감독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홍명보 감독은 이제 2번의 실패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번 참사의 배경으로 축구협회를 지목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감독 선임부터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좀 많았잖아요. 네. 예. 이번 대회가 왜 이렇게 안 됐냐, 어려웠냐라고 하면 대회만 딱 놓고 보면은 감독의 책임인데 길게 놓고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절차와 과정이었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축구협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벤투 감독의 스타일의 축구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도 경기를 지배하고 볼 점유율도 높이고 이런 축구가 되네, 한국이. 맨날 수비적으로만 싸웠던 것 같은데 이 축구 합시다. 협회도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그 축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맞는 선수와 그거에 맞는 지도자를 데려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 벤투 감독을 그래서 다음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죠? 클린스만입니다. 클린스만하고 벤투 감독이 어떠한 전술적인 흐름이 같습니까? 클린스만 다음에 데려온 감독이 홍명보입니다. 이 셋이 벤투,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이 어떠한 전술적인 컬러가 같죠?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맥락이 있나요?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본 축구 부럽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런 100년의 계획을 세워놨어요. 100년을 가기 위한 50년, 50년을 가기 위한 30년, 20년, 10년, 1년씩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빼곡하게 세워놓고 그거에 맞는 감독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선수들을 계속 영입을 하는 겁니다. 육성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3, 40년 준비한 게 지금의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우 단기적으로만 집중하죠. 누구 감독 한번 잘 들으면 되는 거고요. 못 들으면 망하는 거고. 계속 쳇바퀴만 돕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여튼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정몽규 회장은 물러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게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돼야죠. 근데 단순히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는 그 자체만으로는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사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했던 그 사람들을 바꿔야 돼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벌써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정몽규 회장과 이렇게 만들어버린 월드컵을 이렇게 만들고 한국 축구를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려버렸던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해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을. 책임을 같이 지고 물러나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보겠다고 손을 들고 있어요. 정문규 회장 한 명이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젠 좀 새로워져야죠. 우리가 뭔가를 좀 차근차근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던 일본이 지금은 몇십 년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역전 현상을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일본을 넘어가거나 비슷하게 가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와서. 근데 왜 유독 축구만 뒤집어졌어요? 선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이나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졌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람 한 명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전체적인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축구 대표팀에 비가 많이 내려버렸지만 이참에 외양간을 좀 철저히 고치는 계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